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김도한 이혜진의 스트라이크 존 시작하겠습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한 기자 그리고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역시 확실히 그 후반기가 시작되니까 그 한동안 순위표가 거의 변동이 없었잖아요. 지금 순위표 변동이 슬슬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나름 순위 변화가 많았던 지난 한 주였는데요. 일단 2위 싸움이 정말 치열했습니다. 네. LG와 키움이 맞대결을 펼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는데요. 위닝 시리즈를 거둔 LG가 일단 2위에 자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격차가 한 경기뿐이라서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위권도 들썩였는데요. 지난주 3승 2패를 거둔 NC가 7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반면 연속 루징 시리즈를 당했던 롯데는 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5위 기아와 6위 두산의 경우 순위는 변동이 없지만 격차가 지난주 6경기에서 4.5경기 차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지난주 보면은 일단은 사실 키움의 경기가 굉장히 관건이었잖아요. SSG와 또 LG가 맞붙었으니까요. 그 순위가 움직일 만한 경기가 많았던 것도 좀 요인이 될 것 같아요. 네, 키움하고 LG의 주말 시리즈에서 LG 트윈스가 2승 1패로 앞섰고요. 네. 그리고 또 주말 시리즈 두산하고 기아 경기가 정말 재밌었는데 저는 어디서 좀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두산이 어제가 입추였잖아요. 네. 이 가을을 좀 불태우고 있는 그러한 스멜이 나는데 두산이 2승 1패를 했고 사실 기아 입장에서 다행이었던 게 어제 기아가 그래도 겨우 천신만고 끝에 이겼어요. 만약에 두산이 가져갔었으면 2경기 반차가 될 게 지금 일단 4.5경기인데 어쨌든 두산은 여기 가을만 되면은 그러게요. 진짜 가을 두산은 뭘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 사실 김도한 기자가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가을 두산은 지켜봐야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확실히 참 이게 맞는 걸 보면 약간 소름 돋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예, 냄새를 맡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어제 잠실구장 같은 경우에 폭탄 테러 소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정말 예기치 못한 일이 참 많이 발생하는 야구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7일 LG와 키움의 경기를 앞두고 잠실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페스타를 준비하던 작업자 1000여 명은 물론이고요. LG 직원 일부도 급히 좀 자리를 피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요. 경찰은 최초 글 게시자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은 어수선한 분위기였지만 홈팀 LG는 승리를 거머쥐면서 굳건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런 짓은 왜 하는 건가요? 진짜? 심지어 잡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니까 이건 해프닝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경기일수록 저는 취재를 해보면 멘탈 강한 선수들이 잘하잖아요. 오지환 선수가 어제 시즌 19홈런을 때렸습니다. 네. 지금 오지환 선수가 너무 잘하고 있어서 저는 오지환 선수하고 제가 틈새 질문을 드리면 오지환 선수하고 박성환 선수의 골든글러브 싸움. 네. 저는 누구 찍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투표하신 거죠? 서로 또 리스펙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오지환 선수가 먼저 후배지만 정말 대단하다 이러고 또 박성환 선수도 그런 얘기를 해주신 선배님이 더 대단하다 이렇게 좀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훈훈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요즘 지난주 경기 특히 보면은 사실 키움의 기세가 무서웠잖아요. 저렇게 잘할 수가 있나 싶었는데 키움이 좀 이제 슬슬 흔들리기 시작하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네, 8월 첫 경기를 앞두고 홍원기 키움 감독이 비상체제다 이렇게 외쳤는데요. 정말 그만큼 중요한 시기라는 의미이지만 바람과는 달리 연속으로 또 루징 시리즈에 그치면서 조금은 아쉬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방망이 또 방망인데 지금 마운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간 팀 평균 자책점을 보면 5.77로 리그 9위입니다. 전반기 팀 평균 자책점 1위를 기록했던 팀이 바로 키움이거든요. 그와는 좀 다른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뒷문 고민이 좀 커졌는데요. 하루 만에 전략을 수정하는 등 굉장히 좀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집단 마무리 체제였는데요. 김태훈, 이승호, 문승현 등 선수들이 살짝 부진하면서 결국 김재웅 선수에게로 바통이 넘어갔습니다. 김재웅 선수 현재 홀드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이 보직 전환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홍원긴 감독은 고려를 안 했다면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도 현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투수를 9회에 투입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궁여지책이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지금 얼마나 좀 다급했으면. 사실 이정호 선수와 푸이그의 원투 펀치는 여전히 막강하거든요. 푸이그도 점점 더 살아나는 것 같고요. 네, 푸이그 선수 굉장히 좋잖아요. 지금 3경기 연속 홈런 쳤고 호수비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푸이그 선수하고 이정호 선수가
중심은 잡아주고 있는데 그래도 두 선수로는 아직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받쳐주는 타선도 좋아야 되고 푸이그 선수가 지난주에 삼성과의 경기 때 한번 전력 질주를 안 하다가 2루에 아웃된 적이 있어요. 네. 그 뒤로 이제 질책을 받고 조금 이제 당근만 주면 안 돼요. 이 선수는 채찍도 좀 줘야 돼요. 그래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키움에 믿는 구석은 푸이그하고 이정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순위표를 보면은 일단 5위 기아도 지금 안심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두산과의 만약에 어제 경기 졌으면 정말 순위가 요동칠 수 있었을 거고요. 특히나 이제 상대가 바로 밑에 있는 팀이 두산이라는 거가 더 불안할 것 같아요. 네, 7월 24일까지만 하더라도 그 두 팀의 차이가 8.5경기였어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좀 어느 정도 좀 넉넉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많았는데 2주간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아가 4승 8패로 주춤을 했고요. 이때 두산은 7승 3패를 거두면서 바짝 추격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맞대결에서 우위를 좀 점하지 못한 부분이 뼈아플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 루징을 당하면 좀 더 뭔가 좀 쫓기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여기도 지금 뒷문이 문제예요. 지난 2주간 불펜 평균 자책점이 5.88로 가장 높았습니다. 9회에 대량 실점하는 경기가 많아지면서 승리 공식이 일단 적용이 되지 않고 있고요. 필승조 장현식 선수와 전상현 선수 등이 이제 팔꿈치 통증으로 한꺼번에 이탈을 한 게 좀 크지 않나 싶은데 설상가상 마무리 정혜영 선수까지도 지금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6위 두산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4.5경기 차입니다. 현재.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거 다시 또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 두 분께서는? 전 뭐 어차피 자주 틀리니까 뭐 부담 없이 얘기할게요. 저는 두산 베어스가 9월 초쯤에 뭔가 좀 일을 낼 거예요. 이거 적어놔야 돼. 잠깐만. 9월 초 두산 베어스 일 낸다. 뭔가 좀 어떻게 일을 낼지 모르지만 저는 하여간 일을 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 베어스가 제가 이제 주목하는 선수가 브랜든 와델이라고요. 새 외국인 투수가 왔어요. 미란다 선수가 거의 뭐 지금 한 20억을 날린 그 미란다 선수인데 미란다 에이스 자리에 브랜든 와델 선수 이 선수가 버지니아대 나온 선수거든요. 제가 예전에 버지니아대 그 원서 한번 쓰려고 한번 했던 적이 또 있는데 이 버지니아대에서 대학교 월드 시리즈 그 진출을 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던 선수가 이 와델이에요. 브랜든 선수가 금요일날 승리 투수가 됐거든요. 지금 사실 두산이 미란다 선수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다운이었는데 이 선수가 제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모를 것 같습니다. 9월 초 두산 5위 진출설 자,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5위 진출설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무시무시해진 것은 정말 사실인 것 같은 게 지금 두산 선수들을 보면요. 우리 두산이잖아. 약간 이런 자신감이 막 보여요. 그러니까 강팀으로서 지금 7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던 저력이 있는 팀이잖아요. 그 DNA가 좀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선수들도 그거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떡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 확실히 근데 인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요, 제가 반론을 제기하자면 기아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소크라테스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뒷문도 점점 당근질을 시작할 거고, 그래서 조금 만만치 않은 상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어제 경기에서 승리 투수는 되지 못했지만. 놀린 선수가 퇴출설이 돌았던 선수인데 놀린이 8이닝 무실점 완벽 투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놀린 선수가 이렇게 살아난다면 기아도 조금 전에 뭐 그 정혜영 선수 이야기를 하셨지만 뒷문만 좀 단속이 잘 되면 놀린이 제자리 찾고 소크라테스가 지금 가세했다. 저는 충분히 기아도 버틸 만한 전력은 된다고 봅니다. 이혜진 기자는요?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인데 일단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남은 경기가 많지 않다는 점을 좀 저는 주목하고 싶어요. 50경기가 안 되잖아요. 이 사이에 어떻게 보면 두산에는 뭐 최소 위닝 이상은 계속해야 되고 또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상승세가 있는 부분이 선배가 말씀하신 대로 있으니까 이 부분이 좀 뒤집어지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9월 초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번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두산을 짚어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렇게 보면 다시 한번 순위표로 돌아가서 4위 KT는 지난 한 주간 어땠나요? KT 역시 좀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좀 자존심을 되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도 3승 2패로 선전을 했습니다. 월별 성적을 보면요. 6월부터 꾸준히 3위 이내에 들고 있거든요. 이 상승세를 시즌 끝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가 일단 관심거리입니다. 일단은 안정적으로 4위를 지킨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네. 내심 이게 3위 이상까지도 바라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6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LG의 7.5경기, 키움이 10경기 차로 벌어져 있었거든요. 지금은 LG와 6경기, 키움과 5경기 차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운드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거기에다 4번 타자 박병호 선수가 쉬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키움이 또 더군다나 요즘 좀 주춤한 걸 보면은 충분히 넘지 못할 산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9위 삼성의 경기도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하차를 하고 박진만 감독대에 체제로 왔는데 이 바뀐 삼성은 어떻게 보이나요? 네, 일단 박진만 감독 대행의 그 기자들한테 한 워딩 자체, 인터뷰는 굉장히 좀 파격적이고 재밌어요. 일단 주장을 오지일로 교체했던 것도 조금 파격이었고, 네. 또 오승환 선수 보직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인터뷰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이제 당일에 정말 잘하는 선수를 쓰겠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실력 위주의 기용, 뭐 대부분의 감독이 그렇지만 이제 용병술에 있어서도 좀 파격을 예고했는데, 하나 아쉬운 거는 SSG와의 주말 3연전에서 1승 2패로 좀 밀렸어요. 근데 세 경기 다 정말 박빙이었는데 예,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던 점, 그 점은 좀 아쉽고요. 저는 무엇보다 뭐 그 선수들이 조금 이제 알아서 하는 야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삼성 명가 회복을 바라는 팬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성 구작 선수는 타순위 7번까지 내려갔더라고요. 네, 좀 최근 들어 뭔가가 좀 안 풀리는 듯한 구자욱 선수인데요. 타율 자체도 2할 7푼 6리로 기대치는 살짝 못 미치고 있고요. 수비에서도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7일 인천 경기에서 7번 타순으로 나섰는데요. 박진만 감독 대행은 이게 중심 타순에서 배제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좀 더 편안한 상황에서 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좀 심리적으로 좀 타석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 삼성이 반등을 꾀하기 위해선 이 선수 꼭 필요하잖아요. 네. 빠르게 자신의 페이스를 찾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말씀하셨던 그 SSG와 삼성의 3연전, 저는 이제 그 방송을 하는 시간이 경기 한창 진행 중인 시간이잖아요. 6, 7회 정도 되면은 저희가 생방송에 들어가는데 항상 올라오기 전에 삼성이 진짜 감독이 바뀌고 나서 이기나 하고서 방송이 끝날 때쯤 내려가 보면은 경기가 뒤집혀 있어요. SSG 진짜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또 이제 노경원 선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노경원 선수가 시즌 중간에 한 달 동안이 골절이 와가지고 빠져 있는데도 9승이에요.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가 9승인데 노경원 선수가 벌써 9승입니다. 그러니까 노경원 선수 이 백전노장의 투혼 이거 진짜 높이 사고요. 박주호 선수하고 문승원 선수가 아직은 돌아왔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힘을 보태고 있다는 점이 투수들의 물량에서도 저는 SSG가 선두를 충분히 지킬 수 있고 벌써 LG와 8경기 차입니까? 그렇죠. 제 생각에는 SSG의 정규리그 우승은, 정규리그 1위는 거의 9분응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삼성과의 3연전을 보면서 SSG가 정말 강팀이구나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느꼈는데, 사실 SSG가 그렇게 잘 풀리지 않았어요. 이 3연전 동안 뭐 초반부터 대량 실점한 경기도 있었고 방망이가 완전히 꽁꽁 묶인 그런 경기도 있었는데요. 정말 기본에 충실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게 어떻게 해서든 한 베이스 더 가기 위해서 뭐 추신수 선수, 김강민 선수 정말 내달리고요. 또 마운드에서는 상대 주자를 최대한 묶어두기 위해서 이 기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거든요. 차근차근 쫓아가서 결국에는 뒤집는 막 1점 차로 이기는 이런 모습이 바로 강팀이지 않나, 이렇게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베테랑들이 중심을 딱 잡아주고, 또 최정 선수는 이번에 또 그 기록을 하나 더 세웠더라고요. 네, 매 시즌 대기록 경신하고 있는 최정 선수인데요. 지난 7일에 2000경기 출장을 달성했습니다. 이게 KBO 리그 40년 역사상 16명밖에 밟지 못한 그런 곳입니다. 사실 최정 선수 하면은 야구 천재라고 불리잖아요. 그런 면이 없잖아 있기도 한데, 이 물어보면 지독한 또 노력파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선수인데, 얼마 전 이진영 타격 코치를 잠깐 만났거든요. 이 최정 선수 얘기가 나오니까 막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영감이 막 떠올랐다면서 봐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영 코치가 아니 그 정도 클래스인 선수가 뭘 자꾸 영감이냐고, 그러니까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이 뒷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야, 강팀은 강팀이 이유가 그러니까 있네요. 한국 프로야구는요, 저희가 항상 리빌딩 얘기도 하지만 리빌딩이요, SSG가 사실 제일 잘 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최정 선수, 추신수 선수, 김강민 선수가 중심을 잡아주고 나니까
최지훈 또는 전희산과 같은 깜짝 스타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 많은 선수를 뭐 이렇게 다른 데 보내고 젊은 선수를 기용하는 게 리빌딩이 아니라 SSG처럼 또 LG 타선처럼 이렇게 기존의 선수 있고 존중해 주면서 보고 배우는 선수들이 나타날 때 이게 저는 리빌딩의 모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도환 기자가 종종 실없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비가 내려서 그런지 왜 이렇게 무게감 있는 이야기만. 이 리빌딩은 진짜 네. 한번 많은 구단들이 SSG를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SSG의 리빌딩은 제가 실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이 고참과 신참들의 이 조화. 우리 KBS도 그런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혜진 기자가 담당하고 있는 롯데는 가을 야구에서 점점 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자, 순위가 8위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I said the words I never said when you were with me.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네,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김도환, 이혜진의 스트라이크 존.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환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 롯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혜진 기자도 약간 일종의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 기자. 저도 마음이 아파요. 예. 정말 롯데로서는 좀 힘든 또 한 주를 보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팀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이슈까지 그러니까요. 터졌습니다. 나흘간 주전 선수 5명이 빠졌는데요. 지난 3일 내야수 정은 선수, 투수 서준원 선수, 포수 정복은 선수 등이 코로나 확진으로 자리를 비웠고요. 5일엔 주장 전준우 선수가, 6일엔 마무리 김원중 선수까지 이탈을 했습니다. 일단 급하게 2군 선수들을 콜업해서 뭐 경기를 치르긴 했는데 그 롯데 뎁스가 그렇게 깊지 않거든요. 그것이 고스란히 좀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그 스트레일리가 다시 컴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효과를 좀 보나 했는데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일이 터지고 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일단은 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코로나 이슈 때문에 5명 이탈한 거 이제 그건 문제고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또 뭐 희망도 있어야 되니까 빛을 네. 본다면 스트레일리 돌아왔고요. 그리고 렉스 선수가 지금 굉장히 좋아요. 잘하죠. 예. 그러니까 롯데도 한 칼은 있는 게 외국인 선수 2명이 지금 괜찮기 때문에 저는 렉스하고 스트레일리가 와서 제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아직은 포기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이혜진 기자가 롯데 담당이잖아요. 그 팀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할 것 같은데 요즘 어떤가요? 일단 경기 내용만 봐도 정말 네.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위 팀에게서 가장 무서운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패배의식 같은 게 좀 많이 보입니다. 무기력하게 지는 경기들이 많아지고 어제 경기 있어요. 정말 무기력했거든요. 그렇죠. 뭐 예. 한두 명을 빼고는 지더라도 좀 끈질기게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악바리 같은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지는 게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좀 표하고 있고요. 사실 올해 롯데는 완전체가 너무 어려워요. 전반기에는 부상 악재로 그렇죠. 이번에는 또 코로나 이슈로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데 이런 지는 경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수들도 좀 기가 많이 죽은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좀 분위기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나저나 이 코로나19는 사실 비단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코로나19에 따라서 후반기 리그가 또 어떻게 될지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은 지금 롯데 선수들 같은 경우는 5명 이태 다른 팀은 그래도 다행인 게 현재까지는 이제 주요 선수들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현장에서는 검사 받지 말라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정도예요. 그런데 일단은 롯데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좀 서로 조심해서 그렇죠. 다른 팀 같은 경우는 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소식 중에 하나가 그라운드 말로 홈런이 오랜만에 나왔다고 하네요. 네, 이게 또 롯데로서는 씁쓸한 장면이었는데요. NC의 닉 마티니 선수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지난 7일 부산 롯데전이었는데요. 7회 초 1사 말로의 타석에 섰습니다. 문경찬 선수의 4구째 직구를 받아쳤는데 이 타구가 우중간을 향해 갔거든요. 네. 근데 수비진들의 콜사인이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우익수 고승민 선수와 중견수 잭 렉스 선수가 낙구 지점을 함께 달려들다가 충돌을 하면서 타구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맞았죠. 네, 그 사이에 이제 누상했던 모든 선수가 들어온 것은 물론 그 마티니 선수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라운드 홈런 자체는 역대 89번째인데요. 이 말루에서 터진 것은 역대 4번째라고 합니다. 5,430일 만에 나온 장면이라고 하네요. 근데 또 렉스 선수가 이때 고통을 호소하다 교체가 돼서 좀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이거는 진짜 한 말씀 드려야 되는 게 네. 롯데자이언츠가 올 시즌 들어가기 전에 구장을 넓혔잖아요. 네. 담장도 높이고 구장도 멀리한 거는
이런 수비를 하지 않을 준비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딱 넓힌 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NC로서는 저는 축하해 줄 일이지만 롯데자이언츠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수비가 어제 나온 거고 저는 또 한동희 선수 가끔 담장 맞고 나온 거 제가 카운트하고 있거든요. 네. 벌써 제가 6개까지 했는데 그 뒤로 모르겠어요. 더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수비 나오고 자꾸 그런 장면 나오면 롯데는요. 담장을 멀리 넓힌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구장 재공사해야 되나요? 구장 넓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자고 넓힌 건데 이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롯데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팬들이 사랑하는 구단인데. 자, NC 다이노스 소식도 한번 볼게요. 그 NC 다이노스 같은 경우에는 새 외국인 선수의 합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약 3개월간의 기다림 끝에 NC가 지난 5일에 웨스 파슨스 선수와 결별했는데요. 그 빈자리가 곧 채워질 것 같습니다. 이적 소식을 다루는 MLB 트레이드 루머스는 맷 더모디 선수가 KBO 리그 NC와 계약에 합의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현재 계약 맞바지라고 하는데요. 네. 이 더모디 선수는 자완투수로 뭐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등의 변화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는 일본에서 뛰기도 했고요. 올해는 시카고 컵스 마이너리그 그 계약을 한 후에 트리플 A에서 주로 뛰었습니다. 네. 7월에는 5경기에서 3승, 평균 자체점 0.77로 활약하면서 마이너리그 이달의 투수상을 받기도 했거든요. 이 꾸준히 경기에 나서고 있는 만큼 계약이 완료되면 최대한 빨리 합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보면 LG 트윈스 가르시아 선수 네. 최근에 뭐 적응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뭐 언급한 롯데자이언츠 렉스 선수는 지금 정말 잘하고 있다가 어제 다행히 큰 부상 아니라고 하니까 렉스 선수 기대할 수 있고 또 제가 주목하는 선수가 이 SSG의 라가레스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그 메이저리그에서 골드글러브 출신이거든요. 수비가 굉장히 좋아서 SSG의 정규리그 또 우승에 또 큰 몫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또 종교가 불교잖아요. 그래서 보살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라가레스 선수가 네. 메이저리그에서 보살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굉장히 강해요. 네. 그래서 저는 랜더스필드에서 라가레스 선수가 보살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보살을 좋아하는데. 네. 오늘은 그냥 지나가나 했습니다만 역시 후반기에 또 이제 빵 터져. 네. 알겠습니다. 후반기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MVP 경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SSG 선수들끼리 경쟁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후보 선수들이 있는데 이거 재밌어요. 두 분은 MVP 지금 뭐 사실 한 사람만 뽑기는 좀 너무 어려우니까 몇 명씩 해서 이 사람들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지난달까지는 김광현 선수에 한 표 던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달째 9승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SSG 같은 경우는 한유섬하고 폰트까지 해서 3명이 갈릴 가능성이 있고 이정우가 지금 타격왕을 만약에 하면 이정우 선수도 가능성이 있고 네. 박병호 선수는 돌아온 홈런왕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2연전 전 이건 보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름 뒤에 알겠습니다. 네. 이혜진 기자님. 저도 보름 뒤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네. 약간 요런 좀 너무 박빙이다 보니까 요 어떤 타이틀을 거머쥐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 예를 들면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는 만약에 평균 자책점을 1점대로 마무리하면 이게 또 2010년 류현진 선수 이후 12년 만이 되고요. 그렇죠. 뭐 KT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령 40홈런을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FA 선수 중에 최초의 MVP에도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키움 키움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격왕 경쟁 중이니까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될지가 또 궁금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인왕 경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오늘 왜 이렇게 어려운 질문만? 저는 SSG 전희산 그리고 하나이글스 김인환 그리고 여기도 어렵네. 삼성 라이온즈 김현준 네. 뭐 그밖에 뭐 두산 베어스의 정철원 선수 뭐 되나요? 근데 일단은 3파전인 것 같거든요. 일단 지금 누적 스탯으로는 김인환 선수가 조금 앞서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SSG가 또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되면 전희산 선수도 우승 프리미엄도 있을 것 같고 이거는 3주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스토리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 김인환 선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육성 선수 출신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가산점이 있지 않을까. 이대로라면은 이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주 후와 3주 후. 3주 후면은 9월 초 아닌가요? 그날 두산이 역전하는 그날 아닌가요? 네.
자, 그날 또 우리 김도환 기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오늘도 경기가 없고요. 화요일인 내일도 경기가 없네요. 2연전, 3연전 체제로 가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2연전 체제 전환을 위해 내일 하루 더 휴식을 취하는데요. 각 팀은 10일부터 12일까지 마지막 3연전을 소화하고요. 13일부터 2연전에 돌입합니다. 이게 팀당 9개 구단과 16경기씩, 그러니까 홈 8경기씩, 원정 8경기씩 이렇게 치르다 보니까 생겨난 일인데요. 일주일에 최대 3번까지 짐을 싸게 되잖아요. 네. 무더위에 이 선수들 지쳤을 텐데요. 체력 관리 정말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때입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불만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10개 구단 단장은 이달 초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를 하기도 했는데 4번의 3연전이 끝난 뒤 남은 4경기를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요게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홈 3연전과 원정 1경기 혹은 홈 1경기와 원정 3경기 이렇게 경연제로 치르는 이른바 3+1 편성이 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연전은 확실히 선수나 구단 측에서 별 바라지 않나 보네요. 어렵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지금 이혜진 기자가 얘기했던 3+1 시스템이 맞는 것 같고요. 형평성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 2년이 걸리는 거예요. 올 시즌 3번을 한 홈에서 한 구장 팀은 내년엔 한 번, 올해 한 번을 한 그 홈 구장은 내년에 3번 이런 식으로 형평성을 맞추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김도환, 이혜진의 스트라이크 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KBS 스포츠 취재부의 김도환 기자,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한상원의 스포츠.